시간이 머문 자리. 인생의 마지막 장,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찾아온 가슴 뛰는 설렘, 사별의 아픔. 현실의 벽, 그리고 불치병이라는 그림자 속에서도 기적처럼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머문 자리는 서로에게 기꺼이 삶이 되어주는 두 60대 남녀의 잔잔하면서도 뜨거운 여정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마지막까지 빛날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평생을 교단에 바치며 반듯한 삶을 살아온 김영호는 아내와 사별 후 1년이 지나 깊어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들의 권유로 실버타운 늘푸른원에 입주한다. 그에게 실버타운은 그저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한 정거장 같은 곳이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걷던 실버타운 주변의 산책로를 혼자 거닐며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저녁이면 아내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고독을 삼킨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적적한 마음에 무료함을 느끼던 어느 날, 그는 실버타운 내 마음을 그리는 사람들 그림 동호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박선영을 만난다. 선영은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별 후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오직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대부분 어둡고 쓸쓸한 색감과 고독한 풍경을 담고 있어 그녀의 내면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영호는 그 그림 속에서 슬픔을 넘어선 특유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선영에게 자꾸만 시선이 간다. 영호는 조용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선영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말을 건네며 서서히 다가간다. 함께 실버타운의 작은 정원을 산책하며 풀꽃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그림에 대해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다. 이들은 함께 실버타운 텃밭에서 작은 채소를 가꾸며 웃기도 하고, 저녁 식사 후 강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교감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깊어지던 어느 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실버타운 야외 소풍에서 선영이 잠시 비틀거리자 영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를 받친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예상치 못하게 길게 마주치고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밤새 이 알 수 없는 감정에 잠 못 이루고 내가 늙어서 주책인가,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한다. 영호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한 사람의 존재 자체에 깊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마음에 잊었던 감정들이 잔잔하게 물들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선영 역시 영호의 세심한 배려와 다정함 속에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여성성과 다시 한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혼란스러움과 함께 묘한 설렘을 경험한다.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맴돌지만, 영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얼어붙은 감정을 서서히 녹여낸다. 실버타운 내 다른 주민들은 처음엔 수군거리지만 두 사람의 잔잔하고 애틋한 관계를 보며 점차 따뜻한 응원을 보내기 시작한다. 특히 딸 지원이 영호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 요새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같은 무심한 질문에 영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얼버무린다. 선영 또한 아들 준영이 엄마 요즘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혹시 누구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얼굴을 붉히며 부인하지만 이미 그들의 감정은 실버타운 주민들 사이에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몇몇은 보기 좋다, 또 다른 몇몇은 나이 들어서 참하며 각기 다른 시선을 보낸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해지자 영호의 딸 지원과 선영의 아들 준영은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찾아온다. 지원은 아버지 영호에게 "아빠, 그분 괜찮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혹시 아빠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 재산 문제는요? 나중에 간병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라며 노년의 재혼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영호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딸이 자신의 행복을 굳이 제한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서운함을 느끼기도 한다. "아빠도 아빠의 인생이 있단다. 내가 아직 판단력이 흐린 늙은이는 아니지 않느냐." 영호는 딸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선영의 아들 준영 또한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낸다. "엄마, 아버님도 연세 있으신데 혹시 엄마 아프면 그분께 누가 될까 봐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돼요." 그는 어머니의 병을 알고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염려에 서운함과 당혹감을 느끼던 영호와 선영은 결국 자녀들의 솔직한 걱정을 마주하며 서로의 건강과 미래,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까지 진지하게 대화하는 계기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확인한다. 자녀들에게도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깊어진 사랑과 서로에게 의지하려는 진심을 보며 자신들의 현실적인 걱정보다 부모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난다. 선영은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영호 또한 노년기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을 겪는다. 초기에는 선영이 그림 동호회 활동 중에도 남들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밤에 잠 못 이루는 마른 기침을 하는 모습이 비춰진다. 그녀는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감기로 치부하곤 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의심 소견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확진을 받게 된다. 선영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지만 홀로 남겨질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이제 막 시작된 영호와의 관계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한다. 기침을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들킬까 불안해하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애써 평온한 척하며 그림에 몰두한다. 폐 조직이 점진적으로 굳어지는 이 병은 현재로서는 완치법이 없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만 생각하며 영호의 손을 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영호와 실버타운 뒷산으로 산책을 가던 중 선영이 갑자기 쓰러진다. 평소보다 심해진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에 영호는 패닉에 빠지지만 이내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선영을 부축한다. 구급차 안에서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영호는 불안에 떨면서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는 선영의 손을 놓지 않는다. 진단 결과 선영의 특발성 폐섬유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선영은 자신이 영호에게 짐이 될까봐 그리고 병든 몸으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자책감에 이젠 그만 혼자 있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아저씨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힘들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라며 영호에게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 그녀의 말 속에는 완치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의 깊은 좌절감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남겨질 영호에 대한 미안함과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영호는 그런 선영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이 아픈 건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기에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영호는 헌신적으로 선영의 병실을 매일 찾아 따뜻한 죽을 먹이고 병원 생활에 지친 그녀를 위해 작은 위로를 건넨다.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하고 답답해하는 선영을 위해 창밖 풍경을 자세히 묘사해주기도 한다.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 중에도 영호는 선영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는 선영이 좋아하는 그림 전시회 도록을 구해다 주고 작은 꽃 화분을 병실에 놓아두며 그녀의 마음을 보듬는다. 이러한 헌신적인 돌봄과 굳건한 믿음 속에서 선영은 영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영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는다. 병든 자신마저 기꺼이 사랑해주는 영호의 사랑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의지하는 용기를 얻는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황혼 로맨스를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들의 사랑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띠게 된다. 영호와 선영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새로운 관계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과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응원하게 된다. 특히 선영의 아들 준영은 어머니의 옆을 지키는 영호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도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영호의 딸 지원 또한 아버지가 다시 활력을 찾은 것에 감사하며 선영을 따뜻하게 받아들인다. 선영은 영호의 도움과 헌신 그리고 꾸준한 치료 덕분에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기력을 회복한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고 영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된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늘 푸른 온의 주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최 여사 등 실버타운의 다른 주민들도 이들의 사랑을 보며 늙어서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삶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며 감동과 희망을 얻고 자신들의 남은 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품는다. 드라마는 황혼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뜨거울 수 있는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며 죽음과 이별의 아픔을 딛고 다시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이 서로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잔잔하고 감성적인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마지막 장면 선영은 영호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밝고 따뜻한 색감으로 빛나며 영호와의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그림 속에는 활짝 핀 꽃들과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걷는 두 노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본다. 영호는 선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한다. 당신을 만나고 내 삶에 비로소 색깔이 물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영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짓는다. 아저씨 덕분에 제 삶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들은 늘 푸른 원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에게 깊이 물들어가며 황혼의 로맨스가 곧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다홍치마임을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막을 내린다.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어주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